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총 두 문제로 되어 있죠. 자, 이 두 문제 이제 같이 한번 엑셀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사용해서 중장비 대여 현황이라는 ACCDB라는 요 파일에 보게 되면 대여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이 있대요. 이 테이블에 수령일 그리고 대여 장비 그리고 대여 시간 그리고 대여 비용 요 네 개 열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기타 원본에서라고 있어요. 이 기타 원본에서라는 거 선택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선택이요.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뜹니다. 우리는 XX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올 거니까 MSX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요거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올 때 커리 마법사를 사용할 겁니다. 해서 이곳에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주고 체크가 혹시나 안 돼 있으면 체크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죠. C 드라이브에 우리 길버 커맨 1급 총정리에 가게 되면 엑셀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 모의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중장비 대여 현황이라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 파일 선택해주고 이제 확인 눌러주면 되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커리 마법사하고 열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대여 내역이라는 이 곳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필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필드 전체를 다 사용할 게 아니라 문제에 보게 되면 수령일 그리고 대여 장비, 대여 시간, 대여 비용 요 네 개 열만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령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장비. 자, 대여 장비라는 거, 요거 이제 찾아서 대여 장비라는 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대여 시간이라는 거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 비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요 네 개 필드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개 필드 이렇게 선택해 놓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를 때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나는데 문제상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또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정렬 순서를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 어떻게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마침하고 뜹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엑셀로 되돌리기를 할 거니까 엑셀로 되돌리기라는 거 요게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우리는 이 데이터, 이 파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뭘 만들 거예요?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걸 작성할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때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그 위치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런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라는 건데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이곳에 들어있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이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수령일이 이제 행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굴착기다, 불조다, 지게차다, 크레인이다 하고 쭉쭉 써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대여 장비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거, 이 대여 장비가 이제 열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때 값을 보니까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의 평균값이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의 평균값을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행하고 열이 만나는 곳, 행과 열이 만나는 이곳,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B의 2번 셀, 기존 워크시트에 B의 2번 셀부터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라는 거 찍어주고 B의 2번 셀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하고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네들 필드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이곳에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수령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행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여 장비가 아까 열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값수를 사용한 게 대여 비용하고 대여 시간을 이제 사용했는데, 대여 비용을 먼저 갖다 놓을지 대여 시간을 먼저 갖다 놓을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대여 시간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대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여 시간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대여 비용을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대여 시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여 비용이라는 거는 시간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피벗 테이블이. 그러면 지금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해라. 설정 다 했죠?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개요 형식으로 좀 바꾸자고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이곳에 어떤 데이터가 됐든 아무거나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이곳으로 가면 돼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사항까지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사항 보니까 수령1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 보세요. 수령 1이라는 그곳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뭐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써져 있는데 앞에 더하기 기호가 붙었죠. 이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게 되면 4월 달의 날짜가 쭉쭉 표시가 되고 5월 달의 날짜가 쭉쭉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6월 달 거 클릭하게 되면 6월 달의 날짜가 쭉쭉 표시가 되고 이렇게 각각 날짜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룹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림 먼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처럼 4월달 거, 5월달 거, 6월달 거, 7월달 거, 8월달 거만 있어요. 그 앞에 뭐 더하기 표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 수령 1은 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지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수령 1 이렇게 4월, 5월, 6월, 7월, 8월 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룹 선택이요.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일도 있고 월도 있어서 일하고 월에 대한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월에 대한 것만 볼 거니까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일이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월 단위로만 표시가 되고 앞에 이제 더하기 기호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지상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바꾸래요. 그때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이곳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놓고 위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클릭해서 쫙 펼쳐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피벗 스타일 밝게 17번이 지금 얘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얘 선택해주고 피벗 스타일 17번 밝게 17번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의 옵션이요. 옵션을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줄 무늬 열 요 세 가지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지금 행 머리글 체크되어 있고요. 열 머리글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무늬 열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줄무늬 열 여기에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상 보면은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이 있대요.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은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이라고 있는데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은 전부 다 이제 평균값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여 비용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천 단위마다 쉼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천 단위마다 쉼표가 쭉쭉 붙어 있고 대여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없죠. 그리고 지금 값을 봤을 때 지금 대여 시간하고 행 단위로 이렇게 쭉쭉 들어 있고 그다음에 대여 비용도 마찬가지로 행 단위로 쭉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대여 시간하고 지금처럼 열 단위로, 대여 비용도 열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부터 좀 바꾸자고요. 그거 바꿀 때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그마 값에다가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여기 생성이 되는데 그 값을 열 단위로 볼래, 행 단위로 볼래 해서 요 시그마 값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수령을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서 행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대여 시간하고 대여 비용이 행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 거는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구하라 그랬죠. 해서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대여 시간 중에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뜨고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으로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숫자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대여 시간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 범주로만 그렇게 변경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여 비용이요. 대여 비용도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뜨고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으로 고치고 아래쪽에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 대여 상자가 이렇게 뜨고 문제에서 이제 숫자 범주 이용하라 했으니까 숫자 범주 찍어주고요. 대여 비용은 아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있었죠. 그래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해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빈 셀은 이제 별표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이런 것에다가 별표 표시하래요.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이제 설정하래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블이 있는 그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빈 셀 표시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별표 하나만 찍으라 그랬으니까 별표 하나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요것도 좀 보고 가세요. 오류값 표시하는 거 여기 있어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레이블이 있는 그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요거 이제 자주 나오고 오류값이 있을 때 어떻게 표시해라. 그것도 나오고 빈셀 표시하는 것도 나옵니다. 해서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빈 셀에 이렇게 이제 별표가 표시가 됐죠. 그리고 레이블이 들어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그런 셀들은 전부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다 했으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있죠? 요거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에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이요. 요 그림이랑 지금 우리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령일 필드를 봤을 때 되게 넓어요. 넓은데 우리 건 되게 좁아요. 왜? 여기에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B열이 좀 더 커진 거고요. 지금 우리 그림을 봤을 때는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려서 보이죠? 해서 요 B열의 너비를 조정할 거니까 B하고 C 사이에 보게 되면 경계선이 있죠?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자동 크기 조정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비교해서 똑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거 뭐 B열의 너비를 조정해라 그런 말이 시험 문제상에 없잖아요. 없어도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자, 여기 첫 번째 지상이요. 지상 첫 번째 거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B의 3에서 B의 7이요. B의 3에서 B의 7이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3에서 G의 7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범위, 이 지역에 들어있는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의 12번부터 16번 그 영역 그랬어요. 그럼 B의 12번부터 16번이 지금 표 3번에 이 지역이 들어있는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영역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이 5개 목록이 표시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그 해당 영역 범위 잡고 들어가면 되죠. 해서 요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7번까지 영역 지정해주고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범위 지정해놓고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있죠.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뜨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효성 조건을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에서 요 5개의 목록이 표시되게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한 대상이 지금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목록으로 그렇게 변경시켜 주면 되고요. 그때 원본에다가 요 5개 데이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라고 써 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고 대전 쓰고 컴마, 부산 쓰고 컴마, 광주라고 쓰고 컴마, 제주라고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리고 요 세 개 영역을 셀을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래요. 지금 여기 그림 보니까 이제 설명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제목은 지역 선택으로 돼 있고요. 그때 내용이 지금처럼 목록에 없는 지역은 직접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 메시지로 표시되게 그렇게 하라고요. 그 설명 메시지는 우리 데이터 유효성에 보게 되면 설명 메시지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해서 설명 메시지라는 탭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셀을 선택했을 때 설명 메시지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제목이요. 그때 이제 제목을 지역 선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설명 메시지를 목록에 없는 지역은 직접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고 맨 끝에 이제 점도 있으니까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점 맨 뒤에 있죠? 점까지 똑같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오류 메시지 여기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죠. 오류 메시지라는 탭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보면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체크 표시가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셀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뜨나 안 뜨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요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목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삼각형이 떠요. 그럼 찍어보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하고 이렇게 이제 5개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맨 밑에 보면 서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대구라고 한번 써볼게요. 대구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도 오류 메시지 같은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구라고 쓴 거 원래대로 해야죠. 해서 컨트롤 Z라고 눌러서 실행 취소해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상 첫 번째 거 다 맞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데이터의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통합 기능이 있대요. 그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A의 2번부터 E의 7번, A의 2번부터 E의 7번 그러면 표 1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 2번부터 J의 7번이요. G 2번부터 시작해서 J 7번이다 그러면 표 2번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영역에 대해서 이용객 수의 평균을 C의 12번부터 E의 16번 그러면 지금 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결과값을 이곳에다 표시할 거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데이터에 통합 들어가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통합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용객 수의 뭐를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이제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고쳐주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요. 참조 범위는 표 1번 거 요만큼 이제 범위 다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 영역을 추가하겠다. 추가 버튼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해서 표 1번하고 표 2번 거 싹 다 추가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참조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지역도 이제 맞게 가지고 와야 되고 대인이다 청소년이다 소인이다 해서 이것도 맞게 이제 가지고 와야죠. 해서 우리가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하고 왼쪽 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도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 작업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